자, 그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 한 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면 이제 거꾸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봐라. 해가 주어지면 이제 거꾸로 2차 부등식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해가 뭐 2하고 3이면 원래 2차 방정식이 뭐였겠느냐, 인수분해가 뭐 2, 3으로 나왔으니까 그랬겠지 해가지고 만든 거였거든요. 물론 근각계수 관계 쓸 수도 있었고요. 뭐 여기도 비슷한 거라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네. 보기 1번. 자, 278쪽. 해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고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만들어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오도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냅두고, 원래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로 나오는 게 이제 사이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다 이거 전개하면 되겠지. 아니면 근각계수 관계를 써서 방정식이었으면 마이너스 1, 4 두 개 나오는 거였으니까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 x제곱 빼기 3x 빼기 4 한 다음에 4이니까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줘도 전혀 상관없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의 바깥쪽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2하고 3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리고 가장자리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냥 이러면 돼요. 요 상황에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뭐 1이라고 했으니까 가만 냅두면 되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동 방향 좀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근각계수 관계로 가면 두 분의 합이 1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합이 1, 곱이 마이너스 6이 나온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6이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니까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림으로, 자, 요 범위가 나오려면 여러분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잖아요. 그럼 2차 함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와 3을 해로 가지면서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하니까 지금 바깥이 나왔죠? 그래서 2차 함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0보다 크다 하셔도 되는 거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그래프 굳이 기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나오는 최고차항 계수가 6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수분해 버전으로 하면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자 4이니까 작다죠? 원래 이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차항 계수 6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수 곱했으니까 그동안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것도 두 분의 합공으로 하고 싶으면 얘네들 합치면 마이너스 6분의 1, 5, 6분의 1.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6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이 잠깐만 맞아? 곱이 마이너스 6분의 1. 네. 얘가 이제 0보다 4이니까 작다죠. 여기에다가 양변에 6 곱하면 최고차항 계수 6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요거는 별로 없고 이런 거 잘 내지도 않고 굳이 낼 필요가 없고 특수한 케이스가 중요한 거죠. 특수한 케이스. 자, 다음
다음에 나온 게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특수할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서는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수학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벽하면 사실 2차 부등식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항상 성립할 조건 뭐랑 비슷하죠? 항등식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항등식은 방정식이 항상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저건 원래 용어가 따로 있어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조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그래프 써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a, b, c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뭘로 해석하느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무조건 y는 0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림이 어떤 식이냐?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여야 돼요. 아니 위로 올라가면 언젠가 내려가잖아. 그래프가 위에만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붕 떠 있으니까 다른 애들과 구별돼요. 이런 애나 구별돼요. 얘나 얘와 다르게 얘가 구별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점이 없어야 되죠. x축과 교점이 없죠. x절편을 합시다. 근데 x절편을 어떻게 구해요? 방정식의 해로 구했죠. y에다 0 넣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죠. 해가 없을 조건이 뭡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립하기 위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최고계수나 판별식을 봐야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할 조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같다가 들어갔잖아요. 같은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든가 아니면 잠깐 0하고 같은 애가 있든가 뭐 0은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되고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자, 이거 됩니다. 이거 무조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요. 0보다 무조건 커요. 0 같은 애는 없죠. 하지만 크거나 같다는 크기만 해도 되는 거라서. 그리고 요것도 돼요. 얘는 어떤 애냐면 0인 애도 있고 큰 애도 있는 0하고 큰 애가 섞여 있는 애고요. 얘는 큰 애들만 있는 애고. 하지만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5하고 3하고 이것도 참이지만 이것도 참입니다. 확실히 커도 되고요. 잠깐 같아도 돼요. 둘 다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요 첫 번째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이것까지는 허용이 가능해. 그럼 얘는 어떤 애냐? 교점이 하나 있는 놈. x절편이 하나, 방정식의 해가 하나, 판별식이 0인 놈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 두 번째는 최고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없거나 아니면 한 개. 그래서 일단 a는 양수면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해가 없거나 하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지 뭐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아니고요. 네.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거나 하나만 만나니까 해가 없거나 하나,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똑같아요? 자, 이번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무조건 0보다 작다가 성립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 대 bxc를 써서 y는 0보다 무조건 밑에 있으면 돼. y는 0 이렇게 있으면 x축이 2차 함수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얘는 최고 계수가 음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역시나 x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해도 없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요. 그럼 네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완전 작거나 잠깐 같은 거 있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요건 완전 작아서 괜찮고, 이건 작은 애도 있고 같은 애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서, 자 이거는 x절편이 없거나 한 개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없거나 한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무조건 작거나 하면 안 되고, 네. 이게 무조건 작거나 같기 위한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작다를 최고차함에서 음수인 걸 두 번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바꿔서 하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성립하려면 k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이 무조건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야 무조건 2차가 0보다 위에 있죠. 그럼 얘의 특징이 뭐냐? 안 만난다 이거야. 안 만난다,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공식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사이.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를 좀, 잠깐 말 나온 김에 1차 부등식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했을 건데 2학년 때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해보자. 이게 원래 양변에 A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더 쉬워요.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할 그럼 다 마찬가지야. y는 ax 더하기 b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요. 아니면 y는 ax와 b를 여기서 넘겨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ax가 무조건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밑에 걸로 할게요. y는 ax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건 기울기가 양수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기울기 음수. 근데 기울기가 0이면요. 그럼 y는 0x잖아요. 0x니까 0이니까 이렇게 가죠. 근데 얘랑 내가 마이너스 b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y는 마이너스 b. y는 마이너스 b라는 건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라는 말 잘 안 쓰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b를 어디다 그려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위에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는 아래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이너스 b를 어디다 그려도 일부는 위에 일부는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될 수가 없고요. 내가 AX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Y는 마이너스 B라는 이렇게 생긴 거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려면 요 그림만 가능하면서 마이너스 B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A가 0이고 마이너스 B가 너보다 Y는 0이라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고 그래서 B가 0보다 이거 하나 해봅시다. 뭐 이건 다 잠깐만 근데 뭐도 괜찮냐면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여기까지는 와도 돼요. 0하고 같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죄송. 자 예를 들어 요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y는 ax와 b를 넘겨서 마이너스 b라 하고 마이너스 b를 비교해서 무조건 ax가 마이너스 b라는 함수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라는 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y는 ax라는 건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언젠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 무조건 작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위에 있고 언젠가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ax가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0이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a가 0이어서 y는 0x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0x는 0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a는 0이면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a는 0, b는 0보다 작다. 1차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뭐 가끔 1차 쓸 때가 있어서. 네, 뭐 그럼 저 정도 하면 되겠죠? 자, 판별식하고 최고차항 계수 보는 거 잘 봐둡시다. 자, 그래서 보기부터 좀 해볼게요. 진짜 이 첫 번째 볼수 있게 할게요. 괜히 적었나? 자, 보기 2번 해볼게요. 280쪽입니다. 자, x제곱 빼기 mx 더하기 4가 0보다 무조건 크다가 성립해야 돼.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럴 때 m이 어떤 수가 돼야 되냐? 범위를 구해보세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y는 x제곱 빼기 mx 더하기 4라는 애를 그렸을 때 x좌표가 뭐가 되든 y는 0보다 y는 0이라는 x축보다 무조건 크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얘의 특징이 뭐라고? 최고 계수가 양수면서 그 다음에 x축과 안 만나요. x절편이 없다 이거예요. x절편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자 m제곱 빼기 4, 1, 4죠. 0보다 작아야 돼요. 작다예요. 얘가 크다니까 크다 아니고요. 해가 없어서 작다예요. 그래서 m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m제곱은 16보다 작다. 제곱에서 16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부터 4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보기 3.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무조건 0보다 크려면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y는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두 가지라고요. 최고계수 a는 양수면서 and 뭐도 되냐?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니까 해가 없죠.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커야 돼요. 자, 보기 4번. 자, 요거 되게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중요한 거 맞거든? 중요한데 뭐랄까 급하지는 않다? 엄청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시험에 반드시 내는데 내년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 그러려면 a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 식이 내가 y는 a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9를 그려서 y는 0보다 y는 0 x축이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럼 특징이 뭐냐? 판별식 A가 양수고 and 해가 없죠? 교점이 없단 말이에요. x절편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인 자 3a의 완전제곱에서 4a 9를 빼면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36a 제곱 빼기 36a는요. a 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다. a의 a 빼기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0부터 0에서 1 사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라고 답을 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인데 이게 워낙 실수 유도용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학교에서 실수 유도용으로 얘를 하나는 집어넣습니다. 뭐가 실수 유도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2차 함수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차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2차 부등식이면 이게 맞는데요.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뭐냐?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2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최고차항에서 0이면 2차가 아니잖아요. A가 0이면 2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A가 0일 때는 원래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저 식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ax니까 0x 더하기 9가 되고 우변이 0이죠. 이건 그냥 9란 말이에요. 무조건. x가 사라지니까. 아니 9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x에다 뭘 넣어도 0보다 크잖아요. 이게 무조건 성립하기 위해선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이거는 9니까 y는 0보다 항상 위 있죠. 이게 y는 0, x축이 있으면 좌변 이거는 y는 9예요.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9. 그러니까 뭐도 돼? 0도 돼. 따라서 답이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0부터 1 전까지예요. 여기 등으로 들어갑니다. 실수 되게 많이 하겠죠? 학교에서 진짜 많이 냅니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이거 다 얘만 돼요. 시험에서는 그 실수하라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안 틀릴 수 있는데 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내가 10명 가르치면 뭐 보통 4명 정도는 틀려요.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건 조심해야 된다.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할 때 많이 틀려야 실전에서 안 틀려요. 자, 그래서 예, 요 내용이 이제 2차 부등식의 가장 핵심인데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우리 쭉 문제만 풀면 2차 부등식은 사실상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어차피 다음은 연립 부등식이다. 연립 부등식은 그냥 부등식 2번 풀면 되는 거야. 자, 해봅시다. 자, 개념 1번. 네, 얘기했나?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 없어요. 네, 그 선거라서 지방정보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닥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1번.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a랑 b를 구하래요. 아니 그래, 최고차항계수 양수비율은 0보다 크니까 가장자리 나왔고 숫자가 마이너스 2랑 3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랑 3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뭐 인수분해가 됐을 테니 이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되겠네 해서 저기에서 a, b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두 번의 합과 곱으로 하셔도 되죠. 두 번의 합 마이너스 2랑 3 더하면 1이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곱 마이너스 2랑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1분의 b.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하면 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단아는 학교에서 그 3-1 할 때 근각의소 관계 선생님이 하시던가요? 안 하셨어요? 아직 친구를 많이 안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다 안 나갔어요? 2차 방정식이요? 이제 안 했어요. 지금 어디 나가는데? 함수 안 나가요? 설마 수업을 안 들으십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근각의소 관계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은 예전엔 중3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고1 과정으로 미뤄졌고 근데 내가 지금 다른 학교 중3 애들을 해보면 학교에서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셔서 2차 방정식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요? 네. 거의 다 끝났는데 안 하셨으면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이유가 워낙 근각의소 관계가 좀 수학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응용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선생님들이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근각의소 관계 안 쓰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미리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가르치면 좋고 안 가르치면 그냥 무도맞아서 처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ax제곱 빼기 3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풉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가 나왔어요. 자 a랑 b를 구하래요.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간단해요. 어쨌든 사이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가 나오는 2차 부등식은 결국 x 더하기 x 빼기 1 해가지고 곱해서 작다죠? 0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푼거나 요 부등식을 푼거나 똑같이 나오려면 식이 같아야죠. 근데 다르죠? 가운데 다르네. 마이너스 3이고 1이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3x 더하기 6 대신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 크다잖아요. 여기가 크다인데 4로 나왔잖아요. 아, 최고차에서 음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6 뭐 이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근각의 소관계 하시면 돼요. 예, 방정식 버전이면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분의 하 네,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게 a분의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9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거 a분의 b.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6이죠. a 구했으니까. 근각의 소관계 쓸 수 있으면 편합니다. 자, 575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는데 이거를 풀면 x가 3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이제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세요라고 했죠? a, b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원래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하고 뭐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3인 이유가 뭐예요? 3부터 3까지라서 그렇죠. 3부터 3까지 두 근이 다 3 나와서 그런 거예요. 말로 하면 이렇고 그래프로 따지면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그렸을 때 y는 0보다 자 밑에 있거나 같은 애가 x좌표 3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때만 0이거나 밑에 있다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3일 때만 0이나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위에 있냐? 이 차함수 이렇게 가야지. 이래야 3일 때만 0이거나 밑이고 나머지는 다 밑이잖아. 이 차함수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3만 중근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개하면 되죠. a는 마이너스 6에 b는 9. 자, 그러면 다음. 자,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작다를 풀렸거든요. 그럼 b랑 a 구했으니까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얘도 어때요? 완전 제곱식이죠. 3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에가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만약에 그리면 이렇게 해서 좀 그런가? 9의 x-3분의 1로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너네가 이 그래프 그리면 3분의 1, 0이 꼭지점이 이런 애 아니야? 그러면 작은 애는 없죠? 같은 애는 있습니다. 3분의 1이면. 그러니까 얘는 해가 x는 3분의 1. 내지는 아니 어떻게 제곱에서 0보다 작니? 제곱에서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0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제곱에서 0인 애가 3x 빼기 1이 0인데 x가 3분의 1인데 이렇게 가도 돼요. 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지. 자, 575번에 2번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75번이 2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데 요놈의 해가 x는 3분이다. 자, 그러면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6a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정수가 몇 개 나오냐? 됐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 해가 x는 3만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계산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갈 수밖에. 자, 내가 얘와 y는 0을 비교해.
근데 0보다 클 때는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좌표 3일 때만 0이거나 위에 있고 그 외에는 어떻다? 다 밑에 있다 이거. 3일 때 빼고는 다 그래프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3일 때만 0 이상이고 나머지 다 밑에 있냐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수밖에. 그럼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 얘는 3,0이 꼭지점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a의 x-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돼요. 그리고 최고 계수가 음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a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마이너스 6a가 b, b는 마이너스 6a에 c는 9a 이거까지는 알아요. a는 음수고 이게 제일 중요해. 부등식은 항상 양수냐 음수냐가 정말 중요해요. 양변에 나눠줄 때가 있으니까. 자, 문제가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6a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b가 마이너스 6a예요. c가 9a입니다.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거추장수로는 a를 날리겠죠. 3도 날리고 마이너스 3으로 날릴까? 나누기 마이너스 3a를 할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빼기 3x 빼기 2가 자 0보다가 되고 마이너스 3a를 나눴으니까 부등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건 양수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과 2, 4.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정수는 0하고 1밖에 없다. 두 개. 중요해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76번에 2번 해볼게요. 아, 근데 속도 괜찮아요? 내가 원래 이거 D타임반에서 할 때는 이거 너무 빠르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 정도 속도 나가니까 괜찮나?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가는데 이거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풀어봐야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푸니까 2에서 4 사이가 나왔어요. 원래 2에서 4 사이 나오는 부등식이 뭐냐면 x 빼기 4가 0보다 작다거든요. 즉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를 풀어야 2에서 4 사이 나오는데 얘도 2에서 4 사이 나왔다는 건 이 두 식이 사실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똑같은 답이 나오는 똑같은 식.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다르니까 최고차 함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a를 했겠죠. 그래서 ax제곱 빼기 6ax 더하기 8a를 한 거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6a에 c는 8a지만 대신 작다가 크다 됐네. 단 a가 0보다 작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이런 문제 딱히 낼 이유가 없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지. 그 다음 대입을 합니다. c가 8a니까 네, b가 마이너스 6a죠. 양변에 8a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가 0보다인데 a가 음수니까 이거가 바뀌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네, x 더하기가 0보다 작다죠? 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입니다. 네. 주의합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진짜 중요해요. 양변에 나눌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게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시험에서는. 자, 아이씨 이거 맞아놨는데.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 진도 좀 봅시다. 내가 다음 주까지 원래 2차 부등식을 다 나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 3번. 원래 1차 목표는 296쪽까지 왔거든요. 다 못 나가면 91쪽까지가 목표였는데 91쪽은 당연히 다 나가거든요. 96쪽까지는 하겠지.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네. 자, 282쪽을 일단 해볼게요. 네. 되게 애매해. 네. 개념 2번. 요거 고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할 때 나오던 문제들입니다. 물론 3-1 셀에서도 C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념 2번. 자,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를 풀면 해가 뭘로 나오냐? 3에서 15 사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 문제. f2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를 푸세요 했어요. 이거 풀면 점수 몇 개 있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중3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중3 방식으로 풀면 fx가 3에서 15 사이로 나오니까 fx는 a의 x-3, x-15구나. 단 a는 양수. 왜냐하면 작다 해서 사이 나왔으니까 최고차 함계수 음수면 부도밖에 바뀌어서 안 되거든. 그런 다음에 f2x 더하기를 해서 a의 x 대신 2x 더하기를 써서 네, 풀어줄 수도 있지만 번거롭다. 그래서 뭐 하냐? 자, 어차피 f가 0보다 작다, f가 0보다 작다 똑같단 말이에요. f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속에 있는 x가 3에서 15가 나오니까 이거 똑같잖아. f 뭐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속에 있는 2x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이게 x 대신 2x 더하기 1 쓴 거니까 그것도 x 대신 2x 더하기 1 쓰면 돼요. 이러면 된다고. 그럼 뭐 엄청 어렵게 풉니까? 양변 1빼. 네, 1부터 7이죠. 1과 7 사이. 그럼 5개 있겠지. 2, 3, 4, 5, 6.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하러 식을 다 씁니까? 식 쓰지 마세요, 제발. 자, 578번. 자,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를 풀면요.
마이너스 2에서 9 사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f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를 풀래요. 마찬가지지 뭐 x 대신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더하기가 마이너스 2에서 9 사이겠죠. 그러면 양변에 2 빼고 2 빼니까 마이너스 4에서 7까지 숫자가 이렇게 그지같네. 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놔두겠습니다. 그럼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7의 사이인데 내가 마이너스 3을 나눴으니까 구도가 바뀌겠죠. 네, 마이너스 3분의 7과 3분의 4 사이. 그러면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79번에 이제 그래프 보고 해석을 좀 하세요라고 낸 거네요. 네, 그래프 보고 좀 해석을 하라고 낸 거네. 둘 다 해볼까? 아니야, 2번만 할게요. 아, 79H.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 3. 자, f x-1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요. 이 두 문제를 좀 해보셨으면 우리가 그래 그냥 여러분이 이 fx를 계산을 해. fx 식을 세우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중상 수준으로 하면 뭐야? a의 자 2, 마이너스 꼭지점이니까 x-2의 제곱 빼기를 한 다음에 자 0,3 지나네요. f0은 a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이 3 4a 빼기 1이 3 a는 1 그래서 fx가 x-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풀어야 되는 fx-1은 x 대신 x 빼기 1을 써서 x 빼기 1 빼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이 뭐야? 0보다 작다? 전개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제곱에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겠죠? 그러니까 양변 3도에서 2부터 4 예, 계산해도 돼요. 근데 뭐 선생님이 3-1 설명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도 되겠다. 자, 이게 꼭지점도 알고 최고차항 계수 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그죠? 거리 보는 건가? 아니 여기서 맞아. 아니 내가 여기서 두 칸을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3이라고 줬으니까 2의 제곱인데 여기 4잖아. 2의 제곱 4잖아. 최고 계수 곱하기 2의 제곱인데 4니까 최고 계수 1이라는 거 금방 안다고. 그러면 방금 전 문제들을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 문제들이 다 뭐예요? fx가 0보다 크다 해가 있으니까 f 몇 x 더하기 몇이 0보다 크다가 나온다죠. 이 문제는 fx-1이 0보다 작다를 푸세요 이긴 한데 fx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더 빠르지 않나? 이걸 푼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럼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fx 얘가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이 x절편 두 개 사이예요. 둘 사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어디냐야? 근데 여기랑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어? y좌표가 0이잖아. 즉 꼭지점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 칸 올라가네야. 그럼 왼쪽으로 몇 칸을 가야 한 칸 올라가? 최고차항 계수 1인데 한 칸을 가야 1의 제곱으로 올라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3이에요. x좌표가. 즉 fx가 0보다 작다는 요 사이 x좌표 1부터 3까지니까 얘가 1부터 3까지니까 x 대신 x 빼기를 썼죠. 그럼 여기도 x 대신 x 빼기를 써요.
F가 2에서 4 이러는 게 훨씬 빠르죠. 맞잖아요. 그래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뭐 모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3-10항까지 내가 해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써보자는 겁니다. 자, 개념 3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부터. 이거는 중간에 끊기도 좀 애매하고 개념 3번부터 저기 6번까지는 다 똑같거든. 문제가. 그리고 진도도 좀 빨라. 목표는 딱 96조까지만 할 거라. 96조까지 충분하겠네. 더 할 수도 있겠네. 자, 남은 시간은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숙제를 다 못 해오셔서 그걸 하시니까 579번까지예요. 5557. 아니다. 562부터다. 아니지. 565부터 맞아요. 네. 565, 575. 셀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B단계만 해보세요. 오늘 셀은 안 했죠. 네, 그 마지막 단원 B단계만 해오시면 돼요. 네, 그거만 마무리해서 오세요. 그리고 내신 교재는 뭐 일품하고 백발백중 씁니다. 다 일품이 있어요 집에? 아 있어요? 다행이네요. 안 풀려 있죠? 풀려 네. 있나요? 아니 거기 안 풀렸어요. 기말은 안 풀려 있죠? 네. 중간만. 네. 그리고 백발백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네. 수학이에요. 네. 네. 그거 준비를 다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인터넷 주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